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202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공통 사전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구 번 문제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죠. 일단 닫힌 구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극대값이 있는지 개형을 그려봐야겠죠.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을 바로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극대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2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닫힌 구간은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1은 한 이 정도, 3은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만 이제 실제로 보면 되고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값은 극소값 F2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F2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20으로 이게 4가 돼야 되니까 A는 24겠죠. 자, 최대값은 지금 그림상에서는 3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제 사실은 F1과 F3을 둘 다 비교해야 되는데 3차 함수 개형 특성상 그 1, 2랑 2, 3이 지금 같은 거리인데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한 쪽에서 더 빠르게 증가해요. F3이 더 크다는 거. F3은 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9 플러스 A라서 15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자, 10번은 이제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죠.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된 로그 함수를 그리면 되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이건 1 플러스 K, 0이겠죠? 그 다음에 Y는 2. 자, 여기 점은 B라고 하는데 4 플러스 K,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축이랑 만나는 점이 C인데 이제 이건 0, 2겠죠? 그림에서 AB랑 AC가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말은 A의 X좌표는 BC의 X좌표의 가운데겠죠. 따라서 1 플러스 K는 2분의 4 플러스 K다. 2 플러스 2K가 4 플러스 K가 되고요. K가 2가 되겠습니다. K가 2면 여기가 6이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이 BC니까 6이겠고요. 높이는 2가 되겠죠? 답은 6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그 속도, 가속도, 속도와 위치 문제죠? 우선 기억. 자,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위치 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위치 함수는 이제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36t 플러스 c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c는 0이겠죠. 그래서 t가 1일 때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계산해주면 25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속도의 부호가 2번 바뀐다. 그래서 속도를 부호가 2번 바뀌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부호가 언제 바뀌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별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t가 2일 때랑 6일 때 부호가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2번 바뀌는 거 맞겠죠? 자, 디귿입니다.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란 이동 거리인데요.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3 사이에서 그 vt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아까 니은에서 이제 vt를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0부터 2까지는 플러스인데 2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니까, 자, 이 이동 거리란 0부터 2까지는 그냥 vt를 적분을 하는 거고요. 2부터 3까지는 절대값 vt인데 지금 vt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t를 적분을 하는 셈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vt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 정적분의 정의는 부정적분의 차가 됐잖아요. vt를 부정적분한 함수는 아까 위치 함수 xt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x2 마이너스 x0, 자, 뒤에는 x3 마이너스 x2, 자, 이런 식으로요. 그 정적분을 부정적분, 즉 위치 함수의 차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주면 2x2에서 x0과 x3을 빼는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위치함수 구해놨으니까 위치함수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x2는 자, 이렇게, 그리고 x0은 아까 0이었죠.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요. x3은 자, 이렇게 되고요. 계산을 해주면 이게 지금 32죠. 64에다가 9를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x3이 틀린 것 같은데, x3은 27 마이너스 108이죠. 플러스 108. 네, 사라지네요. 그래서 64에서 27을 빼는 거니까 3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은 그 수열에서 이제 합 시그마 문제인데 빈칸으로 나왔어요. 좀 예전에 자주 나왔던 그런 유형이긴 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등비수열 bn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마가 나와 있어요. 사실 뭐 빈칸을 굳이 보지 않아도 시그마를 이제 어떤 뭐 sn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sn에서 sn-를 빼고 싶잖아요.
그래서 sn에서 sn-를 빼준 게 이제 이 기억 부분이거든요. sn에서 지금 sn-1을 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뒷부분을 정리하라는 게 이제 가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일 거고요. 이제 n 자리에 n-1을 대입한 거는 이제 이거일 테니까 좀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n-1이라서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 마이너스 n을 빼니까 2n인데요. 그럼 가는 이겠죠? 자, 이게 이제 그 p라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2일 거고요. 갑자기 등비수열, 공비를 좀 뜬금없이 물어보게 느껴지는데, 이제 등비수열이란 사실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든다는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만 구하면 뭐 공비나 첫째 항이나 다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두 개만 구하면 되고요. n이 1일 때도 지금 다 성립한다고 해서 이렇게 니은이 나오는 거라서 n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죠. 좌변은 a1이고요. 우변은 2 곱하기 b1 플러스 1이 됐는데 문제에서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b1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만 이제 구하면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b2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분의 b2가 2 곱하기 b2 플러스 1인데요. 문제에서 a2는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2분의 5가 되고요. b2는 2분의 3이겠죠? 따라서 지금 곱하기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서 공비는 3입니다. 자, 이게 Q예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런 계산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n분의 an이라는 게 여기 2 곱하기 n, bn 플러스 1로 같으니까요. 이렇게 좀 시그마 정리해주면 사실 이제 bn의 시그마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3의 5제곱 다음에 3-1 이렇게 표현 되겠죠. 정리해주면 2분의 1 이거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242 플러스 10이라서 131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R이겠죠. 따라서 PQR을 3개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 3, 132를 다 더해주면 답은 136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시 13번입니다. 13번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고요. 13번 치고는 상당히 쉬운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1,-5에서의 접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f'x를 구해준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접선은 f'1이고요. 기울기가 1,-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f'1을 계산해보면 1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6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접선이랑 fx가 만나는 점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x-6과 fx가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다 정리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해야겠죠. 여기서 팁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이제 1,-5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은 x는 1을 반드시 인수로 갖습니다. 반드시 근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조리집법을 할 때 이미 후보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1을 넣어서 인수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x-1의 제곱 x-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p가 아닌 다른 점은 x가 2일 때인데 그게 바로 q입니다. 따라서 q는 x가 2일 때라서 q에서의 접선, q 접선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거는 f'2, 그 다음에 f2, f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이것만 구하면 이제 이 친구랑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f'2는 자, 이렇게 해서 2네요. 그 다음에 f2도 구해봐야겠습니다. f2는 자,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2x-8이 되겠네요. 뭐 대충 그려보면 y절편이 -8이고 x절편이 4니까 이 도형 넓이는 밑변이 4고 높이가 8인 넓이가 되겠죠. 답은 16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구간별로 정의된 삼각함수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지금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요. 이 개형 추론이에요. 지금 A랑 B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추론을 시도하는 거죠. 자,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작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구간을 잘 봐야 됩니다. 좀 본능적으로 한 주기를 다 그리는데 지금 반주기죠. 그래서 반주기만 그려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양 끝을 비워놓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드시 왼쪽, 오른쪽이 끝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0은 포함되고요. 파이는 포함 안 되죠. 세 번째, 진 폭이 지금 3이니까 이렇게 항상 1이 아니잖아요. 3 사인이니까 이 앞에 3도 좀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A 코사인 B인데 지금 뭐 A, B가 뭐 자연수인지 아니면 뭐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그려놨고요. t가 0 이상 2파이 이하인 사이에서 fx가 ft인 이제 y는 ft를 그어서 이제 만드는 거겠죠. 모든 x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돼야 돼요. 우선 이제 왼쪽에서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코사인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일단 코사인 이 함수는 지금 1대1 함수예요. 파이부터 2파이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직선을 그어도 교점이 2개 이상 나올 수는 없겠죠. 이 코사인이랑 만나는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좀 왼쪽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y는 ft가 그어진다고 하면 좀 나눠볼게요. 지금 x의 합을 생각하는 건데 자, 왼쪽이랑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t를 임의로 이제 골라서 이렇게 y는 ft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t가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이 두 x의 합은 항상 일정하죠. 여기 가운데가 이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두 개 더한 건 파이겠죠. 아마 이걸 제일 먼저 좀 생각하셨을지 않을까. 단 t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돼서는 안 돼요. t가 2분의 파이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직선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접하죠. 그래서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그래서 t가 2분의 파이일 때는 2분의 파이밖에 안 된다.
자, 모든 합이 지금 4분의 7파이가 돼야 되는 상황을 찾는 거니까, 만약 왼쪽에서 지금 합이 파이라고 한다면요, 이 파이부터 2파이, 즉 코사인 그래프, 뭐 아직은 몰라서 지금 좀 대충 그려봤죠. 여기서는 4분의 3파이가 나와야 더해서 4분의 7파이가 될 건데요. 약간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x가 파이부터 2파이 사이인데 어떤 x의 합이 4분의 3파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사실 이 케이스였는데, 이게 좀 특수한 경우도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자, t가 2분의 파이면, 자, 여기서는 4분의 5파이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제 이때 상황은 지금, 이게 지금 3인데, 이 지금 파란색 직선이 이 코사인이랑 만나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4분의 5파이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f 4분의 5파이가 3이 돼야 됩니다. 계산은 한꺼번에 해볼 거고요.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 이때 그 t 값은 지금 t가 2분의 파이일 때도 이렇게 y는 3이 나오고요. t가 4분의 5파이일 때도 y는 3이 나오겠죠? 지금 y는 ft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 가로 직선 상수함수랑 만나는 모든 x값들이 다 t가 되는 거예요. t가 2분의 파이 5 이제 4분의 5파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근데 문제를 보면 이 x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는 실수 t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 4개가. 지금 우리가 구한 상황에서는 지금 2개밖에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른 케이스가 더 있다는 건데 아마 이거를 좀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아까 강조했던 거를 기억하나요? 왼쪽이랑 오른쪽 끝에도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되는지를 잘 적어주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는 포함되고 오른쪽은 지금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 t가 0이라면 뭐 당연히 f0이니까 0이겠죠? 자, 이때는 x가 0이고요. 오른쪽에서 4분의 7파이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7파이가 이 y는 0이랑, 그러니까 x가 4분의 7파이일 때 y 값이 0이 돼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림은 이렇게 증가 함수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소 함수로 생겨야 되거든요. 뭐 그림을 꼭 안 그려도 되는데 굳이 그리면 그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여기 y는 3이랑 만나는 게 4분의 5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 y는 0이랑 만나는 게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x가 4분의 7파이일 때 0이 나와야 되고요. 이때 t값은 역시나 0이랑 4분의 7파이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더 나오네요. 그래서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막혔던 친구들은 t가 이제 2분의 파이일 때, 접할 때도 특수한 경우죠. 이거 생각 못했던가, 아니면 왼쪽 끝을 지나는 x가 0일 때를 생각 못했던가, 항상 특수한 경우에서 답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잘 생각해 줘야겠습니다. 자, 계산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f 4분의 5파이는 여기 아래 지금 코사인에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코사인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a 플러스 b가 3이고요. 자, f 4분의 7파이는 2분의 루트 2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변변끼리 아래에서 위에를 빼주면 루트 2a는 3이고요. a는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뭐 제곱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물어봤겠죠.
4분의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도 아까 9번? 그 문제처럼 다음 함수의 개형 추론하는 문제예요. 자, 함수의 그래프 개형 추론이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x 0일 때만 보면 되겠죠. 3차 함수 fx니까 이 친구들은 다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일 거예요. 따라서 0, 0을 대입해주면 자, 위에는 0이고요. 아래는 4분의 1 f0이라서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분하는 거. 자, g'x를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x에 0을 대입해주면 자, 위에는 마이너스 f0 이거 사실 0이죠? 그 다음 아래는 4분의 1 f'0 이 돼서요 f'0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조건 얻어냈어요. 이 두 조건 가지고 fx를 좀 세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x제곱 x-k 이런 식으로 그 함수식을 잡아줄 수가 있죠. 자,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합의 원소라는 건 지금 y는 gx랑 y는 마이너스 27이랑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그려봐야겠죠. 그렇죠? 그려보려고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fx 자리에 x제곱 x-k를 대입을 해주면 x세제곱 x-k 마이너스 ax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그리기 쉽겠죠? 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면 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잖아요. 4분의 1 x제곱으로 묶어주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약간 나까지 같이 보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27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교점의 개수니까 이 gx가 즉 구간별 함수가 이 빨간색 y는 마이너스 27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를 보면 gx가 마이너스 27이 되는 즉 이 빨간색 y는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x값에 대해서 도함수도 0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부분집합이니까 이 앞에를 만족하는 x에 대해서 뒤에도 다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이 빨간색 직선이라 만나는 모든 교점에서 기울기가 0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찾아야 돼요. 그 말은 사실 이거랑 접한다는 말이겠죠. 접한다. 만나는 모든 점에서 접하기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기만 해야겠죠. 일단 왼쪽을 먼저 그려보면 x가 0 이하일 때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0에서 접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4차 함수 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결국엔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gx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필연적으로 이 y는 마이너스 27이랑 만나는 부분이 생기겠죠? 0,0을 지나니까요. 그 사이에서 이제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7이랑 만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뚫어버리면 이 만나는 교점에서 기울기가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중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에서 이제 기울기가 0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오른쪽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자, 이제 이미 지금 왼쪽에서 한 개가 나왔으니까요. 오른쪽에서도 y는 마이너스 27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야겠죠? 그리고 일단 0,0을 지나고요. 다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발산하니까 이건 접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해야겠죠? 자, 이렇게요. fx랑 gx를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꽤 복잡한 상황이고 미지수도 꽤 많아요. 지금 A, B, K 미지수가 3개라서 이 3개를 전부 다 잡아줘야겠죠. 일단 이 빨간색 먼저 해보면 x가 음수일 때 지금 여기 3중근을 가진다는 게 핵심이죠.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 이렇게 알파라고 한다면 조금 계산이 복잡하니까 뭐 비율 관계는 적극적으로 써볼게요. 자, 지금 4차 함수인데 3중근이랑 지금 여기 1차근이니까 3대 1이에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알파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따라서 이 빨간색 함수를 이제 4차 함수를 세팅할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3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알파는 그냥 1차근을 가져요.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그 이 왼쪽 함수 x가 0 이하일 때 이 함수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다 전개를 해가지고 항등식으로 비교해도 되고 조금 복잡하니까 그 항등식이란 얼마든지 x의 임의의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요.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3분의 알파가 되고요. 우변은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 마이너스 27이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마이너스 27을 붙여야겠네요. 자, 네, 이렇게 가봤죠. 자,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정리해보면 알파의 4제곱이 81이라서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지금 그림에서 음수인 거 보이시죠?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알파가 나왔으면 사실 뭐 A랑 K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위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GX죠.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K랑 A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3차는 이렇게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되고요. 2차는 플러스 18x 제곱. 그 다음에 x는 사라지고요. 상수항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 27인데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27로 나와서 이 뒤에랑 사라져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보면 이제 k가 x 세제곱의 개수라서 k는 k가 8이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여기가 틀렸네요. 죄송해요. 좀 실수가 많네요, 오늘.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맞죠? 네, 이렇게가 맞죠?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좀 빨리 정리해볼게요.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나와요. 아까 플러스로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기랑 이제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8이고요. a는 18이 되겠습니다. 일단 a는 구했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오른쪽이랑도 지금 접하는 상황이니까 오른쪽은 극소값이 마이너스 27이 되게 하는 지금 상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준다면 역시나 좀 비율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라서 비율 관계는 이렇게 2대 1이죠. 그래서 오른쪽 함수 즉 gx는 a는 아까 18이었고요. k는 마이너스 8이었어요 아까. 자, 이거 오른쪽에 적어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기수가 4분의 1이면서 베타를 중근으로 가지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베타가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베타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친구가 이제 이거랑 같아야 돼요, 이거랑. 자, 이제 k는 마이너스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7이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좌변 다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사실 b니까 b를 구하려면 이제 x에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아까 했던 논리랑 똑같습니다. x에 0을 대입을 해주면 자, 좌변은 자, 베타 제곱 2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7인데 이게 0이겠죠? 그래서 8분의 1 베타 세제곱이 27이고요. 베타 세제곱이 이제 8 곱하기 27이니까 베타는 6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타를 구하면 이제 좌변을 다시 정리해서 이 상수항을 만들어주면 이제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gx는 지금 x가 0보다 클 때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 다음에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여기 자리가 이제 여기랑 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8 마이너스 4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정리해주면, 잠시만요. 8 마이너스 4b가 아니라, 지금 4분의 1 곱해야겠네요. 여기다가. 그러면 2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4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18에다가 4분의 17을 더하는 거니까 4분의 72 플러스 17 4분의 89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해보겠습니다. 20번은 그 수열의 귀납적 추론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역시나 이제 수열의 합이라서 좀 일일이 대입해보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n이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랑 5의 배수인 경우랑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5의 배수 단위로 끊어가지고 약간 좀 군수열처럼 이렇게 적어보려고요. 일단 바로 그냥 n이 1, 2, 3, 4, 5 이렇게 쭉 적어볼게요. 그냥 n이니까 이 자체가 an이겠죠? 근데 5일 때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된다.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n에다 6을 대입하면 6, 7, 8, 9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 자리에는 n에 10을 대입하는 거겠죠. 따라서 마 30이고요. 역시나 여기 두 번째 줄도 다 더하면 0 나와요. 뭐 눈치를 채셨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뭐 세 번째 줄까지도 다 더하면 0이라는 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1, 12, 13, 14 한 다음에 마이너스 50이니까 역시 다 더하면 0이죠. 이제 이런 쭉 나오는 상황에서 n번째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n번째까지 다 더했을 때 합이 20 이상 30 미만이 되는 걸 찾아야겠죠. 확실한 거는 m은 5의 배수일 수가 없겠죠. m은 5의 배수가 되면 모든 합이 0이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야 20 이상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여기는 이거 다 더해도 20이 안 되잖아요. 10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좀 첫 번째 줄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고 두 번째 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8까지 더해야 지금 7의 3배, 21이니까 일단 8이 되겠죠? 그리고 9까지 더해버리면 30이 돼버리니까 30은 지금 포함 안 되거든요. 9는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일일이 찾아주는 게 제일 편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8 찾았고요. 자, 세 번째 줄은 12까지 더해야 합이 23이니까 12랑 24이 있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갈 건데 이제 네 번째 줄은 첫 번째는 16이니까 안 되고 20이랑 30 사이에 있지 않죠? 17까지 더해버리면 또 33이 돼버려서 30보다 커져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안 된다. 역시나 답이 두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답이 두 개가 아니고 그 아까 했던 거 하나를 더해도 어떤 합인 거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사실 뭐 그 다음 거긴 합니다. 바로 다음 건 21이니까
21까지 하나만 더해도 이미 20이랑 30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20이랑 26 하나씩 더하는 거. 그 다음은 31. 이제 31은 안 되겠죠? 그래서 21이랑 26까지. 하나 더하는 거 조금 빠뜨렸을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8, 12, 21, 26이라서요. 답은 67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정적분 함수죠? 일단 gx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워낙 좀 흔하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해석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g'x를 구하면요. fx에서 절대값 fx를 빼는 형태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 케이스를 나누는 게 자연스럽죠. fx가 0 이상이면 0이 돼버리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2fx로 나온다는 거. 자, 가를 보시면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0이 돼야 돼요. 자, 일단 g'x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까 했죠? 자, g'이 0이려면 여기 구간이었어야 됐어요. 이거는 fx가 0 이상인 거랑 그 필요충분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x가 k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2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좀 몇 가지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시도해보면 돼요. 뭐 어찌됐건 3차 함수니까 대충 3차 함수 그려보면 뭐 0이 있을 거고요. 자, 진짜 어디가 k인지는 모르겠으나 k 오른쪽이 항상 양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k는 뭐 이런 값들이면 안 되겠죠. k 오른쪽이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음수인 구간이 있어버리니까요. 이런 거는 안 되고 뭐 여기 음수인 구간 당연히 안 되겠고 여기 양수인 구간만 나와야겠죠. 그래서 k일 때 fx 값이 양수면 되는 게 아니라 k보다 오른쪽이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k 최소값은 여기 제일 큰 실근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3차 함수 fx 최고차항 기수가 양수인 fx에 대해서 가장 큰 실근이 2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항상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g가 마이너스 8이다. 자, 일단 개형을 좀 잡아줘야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실근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좀 개형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 이런 개형을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면 뭐 0, 2 이런 거.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실근은 2가 돼야 되니까 0도 실근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알파 0, 2 그래서 이 두 개를 케이스를 나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랑 알파가 0보다 클 때랑 물론 세 번째는 이제 알파 0인 거예요. 그러면 0에서 접하겠죠? 접하는 것까지. 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첫 번째부터 뭐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형을 그려 놓으면 아까 나 조건에서 G2를 물어봤는데 G2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G는 0부터 2까지 ft 마이너스 절대값 ft인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0부터 2까지는 항상 이렇게 음수란 말이죠. 따라서 절대값 ft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그냥 EF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8이다. 그 말은 0부터 2까지 FT DT가 이게 마이너스 8이죠. 이게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자, 여기 색깔 칠한 이 넓이가 이제 마이너스 4, 넓이가 4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자, 일단 이거 2차 함수 넓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일단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먼저 써요. 6분의 최고차 함계수, 3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죠. 그 다음에 2-0의 세제곱, 이 길이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어떤 걸 곱해줄 거냐면 여기 0부터 2까지 구간의 중점이랑 나머지 실근까지 거리를 봐요. 여기에 거리를 봅니다. 이거는 이제 1-알파겠죠? 이걸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정리하면 1-알파는 넓이니까 4가 되겠죠? 네. 정리하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잖아요. 그래서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고요.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 이제 구했으면 fx가 다 나온 거죠.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요. f4는 자, 이렇게 나와서 64가 되겠습니다. 가 아니고 죄송해요. 6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48이죠. 자, 이렇게. 자, 답은 뭐 48인데요. 그리고 답이 하나만 나온다는 것도 이제 검증해봐야죠. 그래서 나머지 케이스도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0보다 크면 왜 0보다 큰데? 지금 똑같은 거 그려놨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복잡한데요. 알파가 0보다 크면 0부터 알파까지는 fx가 양수니까 g 프라임 t, 즉 아까 했듯이 0이 돼요. 0을 적분. 그 다음에 알파부터 2까지는 이제 아까 했던 대로 EFT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알파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뜻하고요. 아까랑 비슷해요.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이제 4라는 거겠죠? 아까랑 똑같이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써주면 6분의 1, 그 다음에 2-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는 이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2부터 나머지 그 실근까지,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2를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구하시면 돼요. 48이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하다가 조금 이제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약간 사실 존재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알파가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존재성을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만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2보다도 작죠? 가장 큰 실근이 2가 돼야 되니까요. 알파가 0이랑 2 사이에 있으면 2-알파도 0이랑 2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세제곱이니까 0부터 8 사이에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2도 역시나 0부터 2 사이에 있죠. 즉 아무리 커져도 둘이 곱한 16보다 커질 수가 없어서 이 48이 되는 알파가 0부터 2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자, 마지막. 이건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넓이가 지금 4가 돼야 한다는 거니까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특히 이건 접하는 거니까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12분의 1로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2-0에 자, 4제곱이에요. 이 친구가 4가 되냐를 물어보는 건데 4가 안 되죠. 12분의 16이니까 3분의 4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아까 말한 48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우선 x는 t가 두 곡선이랑 만나는 점을 물어봤는데 거리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유의 그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죠. 요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뭐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작년 9월 모의고사에도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그냥 수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그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수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그냥 수식으로. 자, A, B는 지금 이게 더 크겠죠? 그 2 곱하기 4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에서 2의 t제곱을 빼는 거예요. 자, 이게 5분의 1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의 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자, 2의 t제곱을 뭐 라지 x라고 적어준다면 자, 이거는 2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항상 치환을 했으면 범위를 적어줘야 돼요. 이거 0보다 크죠? 그래서 단순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양의 근만 가지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2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실근이 둘 다 양수여야 돼요. 자, 이건 세 가지를 쓰죠. 고1 때 많이 했을 건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일단 판별식도 첫 번째 판별식도 0보다 커야죠. 실근이 2개 나와야 되니까요. 두 번째 아무래도 둘 다 양수인 근이 나와야 하다 보니까 두 근의 합이랑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둘 다 양수가 돼야 돼요. 아마 이제 판별식만 썼으면 이제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자, 판별식 써주겠습니다. 자, 판별식 D는 1-8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가 양수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지금 라지 x의 두근의 합인 거예요. 지금 두근의 합은 2분의 1이니까 뭐 당연히 양수고요. 자, 두근의 곱은 자, 이거니까 이것도 양수가 돼야겠죠. 보니까 좀 1번이랑 3번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1번은 5분의 13 이렇게 나오고 40분의 13보다 작아야 돼요. 그 말은 K에다가 좀 1, 2, 3 대입해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K가 자연수니까. 자, 이 친구는 이제 4분의 1이랑 좀 비교해봐야 되는데 40분의 13은 4분의 1보다는 크죠. 그래서 2부터는 뭐 다 되겠네요. K가 2 이상인 자연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거요. 이거는 2분의 1의 K제곱이 5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K가 이건 엄청 커져서는 안 돼요. K가 1이거나 2까지만 되고 3부터는 8분의 1이니까 5분의 1보다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K가 2 이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상황은 K가 2밖에 없겠죠. K가 2가 됩니다. 자, 두 실수의 합을 물어봤는데 이건 지금 t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가 2의 t제곱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근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이걸 x1이라고 할게요. 다른 하나의 t값을 베타라고 하면 x2라고 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를 p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꼴을 만들려면 이 지수의 합의 꼴을 만들려면 둘을 곱해야겠죠. 그래야 합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두 개의 곱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즉 두 개의 곱은 아까 말한 이 친구 K가 지금 2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 친구가 이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이건 40분의 1이겠죠? 근데 이게 2의 p제곱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2분의 1의 p제곱은 40이겠네요? 둘을 곱해주면 80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4점 공통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